인간은 자연과 멀어질수록 병에는 가까워진다.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낫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말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몸의 컨디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저에게 맞는 식재료나 제철 음식으로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몸이 건강해졌고 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음식이 약처럼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거나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대로 섭취한다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의 영양소와 효능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김한열의 식탁 위 건강오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에는 90가지의 음식을 소개하고 그 음식에 대한 영양소와 효능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음식 궁합과 피해야 할 음식 궁합에 대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콩나물에 들기름을 추가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높아지고 딸기는 두유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왕 먹을 거 음식 궁합을 생각해서 먹으면 좋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은 딸기, 콩나물, 들기름을 포함해 매생이, 대파, 시금치 등 치매 예방과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들로 골라봤습니다. 이 식품들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열의 식탁 위 건강오름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딸기. 새콤달콤하고 향긋한 딸기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에는 비타민을 비롯하여 안토시아닌과 펙틴, 라이코펜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피세틴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뇌의 신호 전달을 활발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딸기를 섭취하면 인지장애가 늦춰진다고 합니다. 이는 딸기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가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딸기, 이렇게 먹어요.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알리직산 등은 암세포 억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딸기의 비타민C는 레몬과 토마토보다도 많으며 사과의 13배에 달할 정도로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딸기에 풍부한 알리직산은 암세포의 자폭을 유발하며 붉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또한 암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난 딸기는 두유, 파프리카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성 음료인 두유는 딸기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 연구소에서도 암 환자에게 권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두유를 꼽는데 두유는 가공 공정에서 이소플라본을 잃지 않는 유일한 콩 가공식품으로 암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붉은색 파프리카 역시 딸기와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높아집니다. 파프리카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풍부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딸기와 두유, 파프리카는 모두 공복에 먹어야 영양소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하며 신진대사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과가 우수한 파프리카 딸기 주스. 재료 2잔 기준. 딸기 10개, 파프리카 4분의 1개, 두유 200ml.
1. 딸기 세척은 물 1리터에 식초 1큰술을 넣고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식초의 초산은 금속 이온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 과일이나 채소에 묻은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2. 씻은 딸기와 파프리카는 갈기 쉽게 자릅니다. 3. 준비된 딸기와 파프리카를 믹서기에 넣고 두유도 한 잔 붓습니다. 4. 모든 재료를 넣었다면 잘 갈리도록 충분히 믹서기로 갈면 딸기 주스 완성입니다. 딸기와 파프리카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착즙보다는 갈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이렇게 먹지 마세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이나 근육 활동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에는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청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가 딸기를 먹고 혈청 칼륨 수치가 급상승하여 다음날 사망했다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12개월 이전하기. 딸기 속 단백질은 아토피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염이나 천식, 피부 질환이 있다면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소화 기능과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 딸기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딸기에 소량 함유된 시안 배당체라는 자연 독소가 어린아이에게는 소화하지 못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12개월 이전에는 딸기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 약한 사람. 딸기를 많이 먹거나 오래 먹으면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딸기는 비교적 GI 지수와 칼로리가 낮은 과일이지만 농축된 형태로 오래 먹으면 요산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요산이 증가하면 간질환이나 통풍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기의 특성상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분 증산 억제제와 곰팡이 억제제는 간의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약하거나 관련 질환이 있다면 주의해서 잘 씻은 딸기를 소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 콩나물은 콩을 발화시켜 재배한 콩채소로 국과 무침 등으로 많이 먹는 국민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콩나물은 자라면서 내부 대사로 인해 지방은 줄어들고 섬유소와 비타민은 크게 증가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콩나물은 온몸이 무겁거나 저리고 근육과 뼈가 아플 때 치료제로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 뿌리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에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스파라긴산이 강한 독성의 알코올 대사 산화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산이 100g당 1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숙취 해소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 숙취가 심할 때 뿌리까지 통째로 넣은 따뜻한 콩나물국은 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콩나물, 이렇게 먹어요. 콩나물의 풍부한 레시틴과 가바는 뇌세포의 활성화와 뇌기능 퇴화를 막아줍니다. 레시틴은 뇌세포 간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 원료로 뇌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가바는 콩 상태일 때는 없지만 콩나물로 자라면서 다량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가바는 뇌연류 개선과 산소 공급 증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하여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콩나물도 그냥 먹으면 그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을 5분 이상 끓이면 대부분의 유효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국물을 따로 끓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콩나물국에 들기름을 추가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뇌에서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하여 치매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학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식물성 기름을 실험한 결과 들기름이 인지 능력 손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콩나물에 함유된 레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으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그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뇌세포를 살리는 콩나물국. 재료 3인분 기준. 콩나물 150g, 다진 마늘 반큰술, 대파 반줌, 물 1리터, 다시마 1조각, 들기름 2큰술, 소금 약간. 1. 먼저 끓는 물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연 상태로 40초 동안 삶습니다. 40초가 지나면 콩나물을 뒤집어서 20초 동안 더 삶고 찬물에 바로 헹굽니다. 콩나물을 끓는 물에 1분 이상 삶으면 콩나물 속 단백질과 비타민, 칼륨 등의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1분 이하로 삶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콩나물은 찬물에 헹궈야 콩나물 조직이 응집하여 아삭한 식감은 살고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육수를 만들 냄비에 물 1리터를 붓고 다시마 1조각을 넣어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내고 다진 마늘 반큰술과 소금 2-3꼬집으로 간을 하고 들기름 2큰술을 넣고 잘 섞습니다. 다시마가 없다면 국물용 멸치를 10마리 정도 넣어도 좋습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향은 추가되고 콩나물에 남아있을지 모를 비린내를 잡아줍니다. 3. 1분 동안 더 끓이다가 불을 끄고 썰어놓은 대파를 넣습니다. 파는 마지막에 넣어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리 삶아놓은 콩나물 위에 국물을 부어서 먹는다면 깔끔하고 고소한 맛과 영양이 가득한 콩나물국이 완성됩니다. 콩나물, 이렇게 먹지 마세요. 사용하고 남은 콩나물은 대부분 비닐이나 지퍼백에 담아서 냉장 보관합니다. 아무리 공기를 빼고 밀봉을 잘했다고 해도 콩나물은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콩나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수분 공급과 공기 차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콩나물은 비닐이 아닌 밀폐용기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콩나물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이물질과 껍데기를 골라낸 후 밀폐용기에 콩나물이 너무 눌리지 않게 담고 콩나물이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주면 콩나물의 수분이 빠지는 것과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 싱싱함이 오래갑니다. 밀폐용기에 담은 콩나물과 물은 냉장 보관하면서 이틀에 한 번 정도 물만 갈아준다면 열흘이 지나도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영양소로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식재료입니다. 재배 지역에 따라 포항초, 섬초 등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비타민과 철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시금치의 비타민 K와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은 인지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9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조사를 한 결과 하루 한 번 이상 시금치와 같은 잎채소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지력 감퇴가 평균 11년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는 시금치의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뇌신경세포의 퇴화와 노화를 방지하여 전반적인 뇌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이렇게 먹어요. 간에 염증이 생기면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주어 신체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이런 염증이 지속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변증으로 이어지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 염증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금치에 풍부한 비타민 K와 칼륨, 베타카로틴은 염증 억제에 뛰어납니다. 비타민 K는 혈관 내 칼슘 축적을 억제하여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지용성으로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칼륨은 혈관 속 독소와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여 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금치 100g에는 705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간의 해독을 돕고 간세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시금치는 달걀과 함께 볶음으로 먹으면 효과적입니다. 미국 의학연구소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간에 있는 초저밀도 리포 단백질의 분비를 높여 간으로부터 지방을 안전하게 빼내며 지방간의 발달을 막는다고 합니다. 이때 양파도 함께 먹으면 좋은데 양파 특유의 향을 내는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 작용에 꼭 필요한 물질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비알코올성 간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간 건강에 좋은 시금치 달걀 볶음. 재료 2인분 기준. 시금치 100g, 양파 반개, 달걀 3개, 올리브유 2큰술, 소금 약간, 깨 약간. 1. 시금치는 깨끗하게 씻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양파 반개도 껍질을 벗긴 후 작게 썹니다. 달걀 3개는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미리 풉니다. 2. 가열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2큰술을 두르고 중불에서 시금치와 양파를 넣고 살살 볶습니다. 시금치와 양파는 타지 않도록 천천히 저어가며 볶습니다. 3. 양파가 투명해지면 풀어둔 달걀물을 골고루 붓고 소금을 한두 꼬집 뿌려서 간을 합니다. 달걀물이 익을 정도로만 볶아 시금치 달걀 볶음을 완성합니다. 먹기 전에 깨를 솔솔 뿌리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참깨의 라이신은 결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시금치를 먹을 때 혹시 모를 결석의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이렇게 먹지 마세요. 시금치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떫은 맛이 나서 데쳐 먹곤 하는데 시금치는 데치기 전에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데치는 동안 자른 단면으로 영양소가 빠져나가 비타민C의 경우 40%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통째로 단시간에 살짝만 데치고 데친 후에 자르세요. 또한 시금치는 상온 보관하면 하루 만에 비타민의 60%가 손실됩니다. 빨리 먹는 것이 좋고 그럴 수 없다면 데친 후 냉동 보관합니다. 시금치 특유의 떫은 맛은 수산 때문입니다. 끓는 소금물에 시금치를 30초 동안 데치거나 랩에 시금치를 싼 뒤 전자레인지에 20초 동안 데우면 떫은 맛이 사라집니다. 들기름. 동의보감에 따르면 들깨는 원기를 다스리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은 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줍니다. 리놀렌산은 변비로 딱딱해진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윤장 작용으로 대장이 건조해서 발생하는 노인성 변비에 특효라 불립니다. 한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을 짝으로 보는데 들기름은 특히 폐와 장을 윤택하게 하여 기침과 변비에 모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로즈마린산은 항염증과 항암 작용이 뛰어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서 암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물질 억제에 효과적이며 세포 손상을 막고 이상세포의 억제와 전이를 차단하여 암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들기름 이렇게 먹어요. 잠자기 전에 매일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먹는다면 치매를 막는 데 좋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으로 뇌세포 구성물질인 DH를 만드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하여 치매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 능력이 손상된 실험군에 들기름과 올리브유, 옥수수유 등 식물성 기름을 2주간 섭취한 결과 들기름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손상된 뇌세포의 회복을 통한 인지 능력 개선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대조군에 비해 공간과 물체 인지 능력은 1.5배나 높았으며 장기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더 높았다고 합니다. 뇌 건강에 좋은 들기름은 성인 기준 한 작은술 정도만 먹으면 되고 잠자기 전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영국 로체스터 대학교 의학센터에 따르면 뇌 복원작용은 잠을 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뇌 복원 작용이란 뇌신경세포 사이의 연결 관계를 정비하고 뇌에 생긴 감염이나 손상을 복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자기 전에 먹은 한 숟가락의 들기름은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 뇌에 더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름보다 들기름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들기름의 리놀렌산 함유량은 60% 이상인데 콩기름은 10% 이하, 참기름은 1% 이하로 치매 예방을 위해 들기름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 이렇게 먹지 마세요. 들기름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는 다른 기름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90% 이상으로 기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봉 후 1개월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봉 후 1개월 이상 지나면 기름은 산패되기 시작하며 이때 각종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메스가온과 설사는 물론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을 참기름과 8:2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면 보관기간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참기름에는 기름의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이 들지 않게 포일이나 비닐봉지에 감싸 냉장 보관한다면 가장 안전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대파. 대파는 배추 무등과 함께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로 특유의 향과 매운맛이 특징이며 국이나 볶음, 조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대파에는 칼슘, 인, 철 등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 알리신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파에 풍부한 황화 알릴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혈전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이런 작용들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파에 함유된 만난이라는 성분은 위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위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화를 촉진해 위의 부담을 줄여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파의 파란 잎 부분을 자를 때 나오는 끈적한 점성물질인 만난은 장 점막도 보호해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좋습니다. 대파 이렇게 먹어요. 대파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알리신은 혈당을 낮추고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몸에 흡수되면 혈관 속 중성지방과 혈당 수치를 크게 내려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당뇨병 합병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파 속 마그네슘 함량은 100g당 23mg으로 마늘의 4.6배, 양파의 2.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5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대파에 함유된 알리신은 항균 작용이 뛰어난 성분으로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아조엔으로 분해됩니다. 아조엔은 체내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촉진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파는 볶아서 먹는 것이 좋으며 대파와 양파, 달걀로 만든 대파볶음은 맛은 물론 혈당 안정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크롬도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하여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키고 당 수치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함께 사용되는 달걀 역시 풍부한 칼슘으로 대파의 마그네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혈당 안정화에 좋은 대파볶음. 재료 2인분 기준. 대파 1대, 양파 4분의 1대, 달걀 2개, 식용유 적당량. 1. 대파는 잘 구울 수 있게 얇게 자르고 양파는 먹기 좋게 결방향으로 채 썹니다. 대파를 두껍게 자르면 잘 익지 않고 질길 수 있으니 적당한 두께로 자릅니다. 2. 달걀은 물을 조금 추가하여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게 풀어둡니다. 3. 살짝 달군 팬에 기름을 적당량 두른 후 대파와 양파를 넣고 살짝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달걀물을 골고루 뿌립니다. 스크램블처럼 모든 재료가 잘 익도록 빙글빙글 저으면서 볶습니다. 4. 기호에 따라 버섯이나 고추 등을 추가하세요.
대파 이렇게 먹지 마세요. 대파는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체질상 몸에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린다면 좋지 않으며 과다 섭취하면 대파의 자극 성분으로 인해 위장장애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파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약 1대 정도입니다. 대파의 알리신은 휘발성이라서 물에 오래 담가 놓거나 가열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생이. 매생이는 갈매 패목의 녹조류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남해안 각 지역에서 채집되고 있는 겨울철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매생이 특유의 맛으로 국이나 부침개, 칼국수 등의 요리 식재료로 두루 이용됩니다. 매생이에는 빈혈에 탁월한 작용을 하는 미네랄인 철분이 우유보다 40배나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돕고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원활하여 빈혈을 개선하는 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생이는 100g당 10에서 20kcal 정도의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고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막아줍니다. 매생이의 식이섬유는 고구마의 2배 이상이며 단백질과 칼슘 등 몸에 유익한 성분들도 풍부하여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매생이 이렇게 먹어요. 떡국에 사골 육수와 함께 소고기와 만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은 칼로리와 지방, 나트륨의 섭취를 늘려 비만은 물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요즘처럼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는 시기에 떡국도 건강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고기와 만두가 아닌 매생이를 넣어보세요. 매생이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떡국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생이는 100g당 6.5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1대3 비율로 아주 이상적입니다. 또한 매생이의 미끌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은 혈관 내 해로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이 되면 전이나 튀김 등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데 매생이의 알긴산이 혈관 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매생이 떡국. 재료 3인분 기준. 매생이 300g, 떡국떡 300g, 물 1리터, 다시마 1조각, 다진 마늘 반큰술, 참기름 1큰술, 국간장 1큰술, 소금 약간. 1. 떡국떡은 물에 한 번 헹군 후 30분 동안 불립니다. 떡은 찬물에 불려야 식감이 더욱 쫄깃하게 살아납니다. 2. 육수는 물 1리터에 다시마 1조각을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동안 더 끓이고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매생이의 향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육수는 다시마로만 우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호에 따라 멸치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3. 매생이는 찬물에 깨끗하게 씻은 후 꾹꾹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냄비에 참기름 1큰술을 두르고 살짝 볶습니다.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지 않으니 약불에서 1분 미만으로 볶는 것이 좋습니다. 4. 매생이를 볶았다면 그 위에 다시마 육수를 살살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국떡을 넣어 떡이 말랑하게 익을 때까지 끓입니다. 5. 떡이 익었으면 다진 마늘 반큰술, 국간장 1큰술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향긋한 매생이 떡국 완성입니다. 매생이 이렇게 먹지 마세요. 매생이에 다량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변비와 장 건강에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매생이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 많이 섭취하면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 하루 200g 이내로 섭취하세요. 매생이는 광택이 있으며 색이 선명한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매생이 특유의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이 신선한 것입니다. 매생이는 머리카락보다 가늘어서 손질하기가 쉽지 않으며 잘못하면 물에 흘려버리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매생이를 씻을 때는 큰 볼에 물을 담고 매생이와 소금 1큰술을 넣어 젓가락을 이용해 잘 풀어줍니다.
젓가락으로 불순물이나 티끌을 집어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씻고 마지막으로 채반에서 흐르는 물에 매생이를 씻어줍니다. 매생이는 냉장 보관보다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한 번 사용할 만큼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연근. 연근은 연꽃의 땅속 뿌리줄기를 말하며 가을부터 봄까지가 제철인 대표적인 뿌리채소 중 하나입니다. 특유의 아삭한 식감으로 조림이나 무침,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연근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포함해 여러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연근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사전의 암세포 생성을 막아줍니다. 연근의 탄닌도 몸의 해독작용과 함께 암세포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근을 꾸준히 먹으면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근, 이렇게 먹어요. 연근의 풍부한 뮤신은 위벽의 손상을 억제하고 위 점액 분비를 촉진해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성분은 위를 보호하여 위염이나 위궤양 등 위질환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연근의 풍부한 식물성 뮤신은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벽이 허는 것을 막고 궤양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뮤신은 열에 약해서 열을 오래 가하거나 졸이면 제대로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근을 오이와 함께 무침으로 먹는다면 위 건강과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연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오이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뮤신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연근과 같은 수생식물 뿌리에는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고 약한 독성이 있으므로 살짝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데친 연근과 아삭한 오이를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건강과 혈당 관리에 좋은 연근 무침. 재료 2인분 기준. 연근 200g, 양파 반개, 오이 1개, 깨 약간. 양념장. 간장 2큰술, 고춧가루 2큰술, 매실액 2큰술, 식초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1. 연근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칼이나 필러를 사용해서 껍질을 벗겨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양파와 오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자릅니다. 2. 물이 끓으면 식초를 1큰술 넣고 연근을 1분 동안 데칩니다. 식초는 연근의 아린 맛과 불순물 제거에 도움을 주지만 오래 익히면 유효 성분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딱 1분만 데칩니다. 3. 데친 연근은 찬물에 헹구고 양파, 오이, 양념장과 함께 조물조물 무칩니다. 기호에 따라 양념의 양은 조금씩 추가해도 좋습니다. 잘 무친 연근 무침은 아삭한 식감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 전에 깨를 빻아서 솔솔 뿌린다면 고소함도 추가되어 더욱 좋습니다. 연근, 이렇게 먹지 마세요. 연근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섭취에 주의합니다. 평소 변비가 있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연근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소량으로 섭취합니다. 하루 100g 이하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연근을 요리할 때 철 그릇을 사용하면 연근의 철분과 양극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철 그릇은 되도록 피하세요. 대추. 대추는 예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차는 물론 약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도 대추에 대해 성질은 평하고 달고 독이 없으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추에는 폴리페놀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지방간 예방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추에는 활성산소 제거를 돕는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사이클릭 AMP 또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증과 항지질 효과가 뛰어나 간 질환의 예방과 완화에 좋습니다.
생대추 1g에는 15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추를 말리면 그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대추보다 건대추를 활용해서 대추차를 끓여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대추, 이렇게 먹어요. 대추는 단독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음식 궁합을 생각한다면 양파, 구기자와 함께 먹는 것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트는 뛰어난 해독 작용으로 간 속 지질을 낮춰 간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양파 속보다 양파 겉껍질에 60배 이상 풍부하니 껍질을 꼭 활용하세요. 구기자 또한 콜린 대사물질인 베타인과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간의 지방 분해는 물론 간 재생 기능을 활성화하여 간염과 간 경변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구기자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 추운 날씨에 약해질 수 있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간 건강에 탁월한 대추 구기자차. 재료 2리터 기준. 말린 대추 10개, 구기자 1줌, 양파 2분의 1개, 물 2리터. 1. 모든 재료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대추는 씨와 껍질에도 영양가가 풍부하니 껍질과 씨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사용합니다. 대추는 잘 우러나오도록 칼집을 살짝 냅니다. 칼집을 내지 않으면 대추가 불기는 하지만 맛과 영양이 충분히 우러나오지 않으니 꼭 칼집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파도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 지저분한 부분만 제거하고 껍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냄비나 주전자에 물 2리터를 붓고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넣어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20에서 30분 정도 더 끓입니다. 간 건강에 좋은 향긋한 대추 구기자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끓인 대추 구기자차는 냉장 보관이 가능하며 일주일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 떨어지거나 차가 탁해질 수 있으니 30분 이내로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 이렇게 먹지 마세요. 대추의 칼로리는 생대추의 경우 100g당 99kcal, 건대추의 경우 300kcal 정도로 열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생대추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 증상도 발생할 수 있으며 평소 몸에 열이 많거나 가래가 있다면 섭취를 주의하세요. 대추차는 하루 3잔 이내로, 생대추는 10개 이하로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추는 단맛이 강하여 습기를 돋기 때문에 몸속에 습기와 담이 많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추는 파나 물고기와 궁합이 맞지 않으므로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김한열의 식탁 위 건강오름 읽어드렸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까를 주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식재료의 효능과 궁합을 생각해서 요리하게 되더라고요. 아는 만큼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